(30억 원이) 넘어가면 가족 간에 조금 싸우고, 100억이 넘어가면 가끔 경찰을 부른다거나 싸움이 커지고요. 100억이 넘어가면 법원에서 만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상속세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 분들,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나는 재산이 30억이 안 돼서 자녀들이 안 싸우겠네 하시는 분 설마 없으시겠죠? 돈이 없을수록 한푼이 아쉬워서 더 싸운다고 합니다. 방금은 상속을 예로 들었지만 자녀들의 싸움을 예방하기 위해 나는 현명하게 미리 증여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증여에도 적절한 타이밍과 방법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70대 이후의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건강하다고, 지금 활발히 움직인다고 해서 영원히 그렇게 살 것이라 자신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평생을 자신감 넘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건강도 철저히 관리해 온 분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준비가 잘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70대가 되니 내가 몰랐던 세상이 열리더군요. 이제는 내가 만들어 놓은 삶이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할 때가 많아졌어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나이를 먹고 변화의 순간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입니다. 여러분, 70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체적, 정신적 변화는 물론 경제적 불안과 외로움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젊어서의 노력과 관리가 노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게 후회하며 준비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다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20년 뒤의 삶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70대가 되면 우리 몸과 마음에 찾아오는 변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이 채널을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72세의 한수민 씨는 은퇴 후에도 자신이 건강에 자신 있다고 믿었습니다. 평생 육체 노동 일을 했으니 내 몸은 튼튼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운동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밤중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척추관절염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몸을 돌보지 않은 대가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는 이후 명상 앱을 설치하고 매일 저녁 10분씩 스트레칭과 호흡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명상을 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니 통증이 줄고 숙면도 취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제 삶에 없어선 안 될 루틴이 됐어요. 건강관리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디지털 기술의 도움을 받으세요. 예를 들어 하루 15분의 명상과 호흡법을 안내하는 휴대폰 앱을 활용하거나 휴대폰 스마트 워치로 활동량을 관리해 보세요. 이를 통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74세 강유정 씨는 은퇴 후 체계적으로 자신의 건강과 일상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강변을 산책하다가 발견한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하는 장소인 웰니스 센터에서 디지털 피트니스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휴대폰 스마트 워치와 연동되어 매일의 활동량, 심박수, 수면 패턴을 추적하며 그녀에게 맞는 맞춤형 운동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내 몸이 기록으로 남으니 흥미롭더라고요. 친구들과 비교하며 웃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건강에 신경 쓰게 됐습니다. 강 씨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웰니스 센터에서 진행하는 그룹 요가 세션에 참여하며 운동은 물론이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얻는 에너지가 정말 큽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룹 활동에 참여하면 건강관리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강유정 씨처럼 웰니스 센터에서 소규모
그룹 운동에 참여하거나 지역 주민들과 걷기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소속감은 몸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 72세 이성철 씨는 은퇴 후 지역 도서관에서 현대 철학 입문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철학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었는데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생각의 문이 열렸어요. 그는 매주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고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친구들과 토론하며 새로운 열정을 찾았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내일의 몸은 오늘의 습관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단순히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신체 운동뿐 아니라 정신 건강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하루 10분의 명상이나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이러한 작은 습관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준비 방법은 신체적 건강을 넘어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을 통해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삶의 질을 바꾼다는 진리를 실천해 보세요. 70대가 되면 경제적 불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대한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창의적인 접근으로 경제적 안정을 이루며 삶의 활력을 찾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제 활동. 75세 이정민 씨는 은퇴 후 전통공예품 제작을 취미로 즐겼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던 수제 비누와 캔들 향초가 입소문을 타자 SNS 계정을 개설하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진 올리는 것도 어려웠지만 유튜브 영상과 온라인 강의를 참고해 하나씩 배워가며 운영했어요. 이 씨는 제품의 사진을 찍어 편집하고 고객들과 소통하며 디지털 기술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그의 제품은 지역 행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문이 들어오며 소소한 수입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주문 하나도 큰 성취감으로 이어져요. 제 삶에 다시 열정이 생긴 기분입니다. 둘째, 지역 축제 운영으로 지역사회 연결. 78세 최호 씨는 은퇴 후 동네 주민들과 소통할 기회를 찾던 중 지역 축제 운영위원회에 자원봉사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행사 준비를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축제의 홍보를 담당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현장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이를 SNS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축제의 인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만든 홍보물이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걸 보니 보람이 크더군요. 그는 축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지역의 활기를 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산 활용의 새로운 접근 공동주택 운영. 72세 박영희 씨는 은퇴 후 자신의 오래된 단독주택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다 친구들과 함께 공동주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택을 개조해 3개의 독립적인 생활 공간으로 나누고 각 공간을 은퇴한 친구들에게 임대하며 함께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독립적인 공간을 유지하니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박 씨는 공동주택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것은 물론 친구들과 함께하는 생활로 외로움을 덜고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기술과 창의적인 접근,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70대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진리를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자녀와 부모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부담만이 아닙니다. 감정적 기대와 집착 엉켜 큰 갈등을 낳기도 합니다. 박순희 씨 68세는 퇴직 후 자신이 모은 자산을 모두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아 아들의 사업 자금을 지원한 그녀는 몇 년 후 아들이 실패한 사업을 접으면서 큰 빚을 떠안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 했지만 정작 자신은 병원비조차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박 씨는 아들에게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영자 씨 71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녀가 독립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도움만을 주고 자신의 자산은 철저히 자신을 위해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연금을 통해 매달 고정 수입을 확보하고 자녀들에게도 엄마는 자립적인 노후를 살 거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부담이 없는 건강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면 자녀는 그것을 감사하는 대신 당연하게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균형 잡힌 관계를 위해서는 부모가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와의 관계에서 올바른 경계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재산에 대한 투명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돕는 것은 좋지만 그 범위는 명확해야 합니다. 나는 이만큼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자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경제적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연금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부모가 연금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 자녀도 부모의 자산에 대한 기대를 자연스럽게 줄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나오는 고정 수입은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감정적 집착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관여하거나 그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리세요. 김창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독립을 존중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넷째, 작은 도움을 자주 주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갑작스러운 큰 지원은 자녀를 더 의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달 일정 금액의 소소한 지원은 자녀에게 부담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는 집착 대신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 생전 증여는 갈등을 예방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74세 김종수 씨는 최근 건강이 나빠지면서 재산 분배 문제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녀는 3명 모두 다정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종종 작은 갈등의 기운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공평하게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 단순한 생각으로 세무사를 찾아갔지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무사는 김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상속 과정에서 과거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억들이 서로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집 마련에 도움을 받았고 둘째는 유학 자금을 지원받았다면 막내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죠. 이런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과거 첫째가 어려울 때 집을 마련해 주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상황이 그랬잖아요. 내가 큰애한테만 주려고 했던 건 아닌데 라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물론 어르신께서는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셨겠지만 자녀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지원이 모두 동일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사실 드물죠. 중요한 건 이 차이를 이해하고 생전에 어느 정도 조율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지원의 차이와 감정적인 서운함이 얽히며 상속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첫째는 내가 더 많이 받았으니 양보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막내는 나는 왜 더 못 받았지? 라는 생각으로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례 이 자녀가 적은 경우에도 중요한 대화와 소통. 한편 자녀가 한두 명인 경우에도 상속이 간단하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녀가 적다고 해서 반드시 상속 과정이 평탄한 건 아닙니다. 부모님께 받은 경제적 지원이나 감정적인 경험이 다르다면 그 차이가 상속의 순간 갈등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한 명이라도 생전에 충분히 대화하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의 법칙 미리 나누는 지혜와 세금 절약. 김 씨는 그날 세무사와의 상담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무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증여를 통해 자녀들에게
자산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10년의 기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증여를 하시고 10년이 지나면 이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그 전에 증여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이는 상속세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세무사는 한 가지 중요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만약 증여 후 10년이 지나지 않고 돌아가신다면 증여 금액이 다시 상속 재산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미리 계획적으로 증여를 시작해야만 진정한 세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 미리 나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애들끼리 싸우는 건 절대 보고 싶지 않아요. 공평하게 나눠주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대화하겠습니다. 미리 나누는 지혜, 감정을 조율하는 대화. 김 씨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 가족 간의 화목을 지키기 위해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세무사가 말한 미리 증여를 통해 경제적 불균형을 조정하고 자녀와 대화로 감정을 조율하는 것이 깊게 와닿았습니다. 세무사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조금씩 증여를 시작하셔서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세요. 자녀들이 과거의 서운함을 털어놓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결국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김 씨는 세무사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애들끼리 싸우는 건 절대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전에 미리 다 얘기하고 공평하게 나누겠습니다. 가족의 화목을 위한 선택. 결국 김 씨는 자녀들과 시간을 내어 대화를 나누고 생전에 증여를 통해 경제적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런 선택은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지혜로 작용했습니다. 10년의 법칙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한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생전의 현명한 선택은 모두가 더 행복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족의 화목과 공평함을 위해 행동할 때입니다. 우리는 혼자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은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 됩니다. 특히 지금은 디지털 세상이 되어 디지털에 익숙할수록 더 유리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고 삶의 의미를 확장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첫째, 온라인 강좌를 통한 자기 개발. 76세 최명숙 씨는 은퇴 후 생활이 단조로워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우연히 SNS 광고를 통해 온라인 강좌 플랫폼을 접하게 되었고 글쓰기의 기술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생기니 시도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최 씨는 매일 강의를 들으며 자신의 생각과 추억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온라인 강좌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 소규모 독서 모임을 주최하고 글쓰기 대회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내 글이 단순히 기록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요. 최 씨는 이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문학 모임을 만들고 매주 자신의 글을 공유하며 소통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지역 봉사. 78세 박정우 씨는 은퇴 후 마을 복지관에서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품을 나르거나 단순한 관리 업무를 돕는 일이었지만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활용한 봉사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스마트폰 사용법 강의를 여러 어르신들에게 기본적인 디지털 활용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문자 보내는 것조차 어려워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화상통화로 손주들과 소통하시고 온라인 쇼핑까지 즐기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껴요. 박 씨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발견했고 기술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디지털로 취미와 경제적 기회를 확장하기. 71세 이현숙 씨는 평소 꽃을 좋아했지만 이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유튜브를 통해 플라워 디자인 강좌를 알게 되었고 이를 꾸준히 시청하며
자신의 기술을 갈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작업을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문의를 받으며 소규모 플라워 클래스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덕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몰랐어요. 디지털 기술로 삶을 풍요롭게 해. 디지털 기술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며 삶의 의미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온라인 강좌나 디지털 봉사를 통해 나와 세상을 다시 연결하는 순간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또 혼자서도 잘 지내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소소한 관계 이어가기입니다. 큰 책임이나 깊은 유대가 필요한 관계가 아니라 소소하게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79세 최호 씨는 매주 한 번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토론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는 책을 읽고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시각을 얻습니다. 깊은 관계는 아니지만 이런 만남이 큰 위안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입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74세 이은희 씨는 요리 동영상을 보며 다양한 빵 굽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을 보내려 했는데 점점 내가 만든 빵을 동네 이웃들과 나누는 기쁨을 느끼게 됐어요. 취미가 이렇게 큰 행복을 줄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전합니다. 셋째, 예술을 통한 감정 치유입니다. 75세 박순자 씨는 은퇴 후 느끼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근처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어르신을 위한 예술 치유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미술의 소질이 없어서 망설였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제 감정을 캔버스에 표현할 수 있어 큰 위안을 받았어요. 그녀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전시회를 준비하며 예술이 주는 치유의 힘을 몸소 느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은 단순히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소소한 교류 몰입할 수 있는 취미,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독립성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보세요. 70대에 접어들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은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계기로 삼는 것은 어떨까요? 80세 박민수 씨는 최근 배우자와 이별한 후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 한편에 놓아두었던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떠날 여행을 준비하는 기분으로 내 남은 시간도 정리하고 싶어졌어요. 필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짐은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끝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와 준비의 과정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노자는 삶은 움직임이요. 죽음은 고요함이다. 그러나 고요 속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이는 삶과 죽음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의 순환임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삶과 죽음을 건강하게 바라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만의 인생 지도를 만들어 보세요. 삶의 정리는 단순히 기록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미래 계획을 설계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77세 김정우 씨는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다가 나만의 인생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과거의 추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고 싶은 여행지, 배우고 싶은 기술, 그리고 이루고 싶은 작은 목표들을 지도처럼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 남은 삶이 하나의 도전 과제가 된 느낌이에요. 하루하루가 단순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꼭 가야 할 목적지가 생긴 기분입니다. 그는 이 인생 지도를 통해 매달 하나씩 목표를 달성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방법을 공유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생각은 종종 뒤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배움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79세 박정숙 씨는 은퇴 후 시간을 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지역 문화센터에서 이야기 글쓰기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평범한 삶을 글로 적는 일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첫 수업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내가 겪은 이야기를 글로 적는 것만으로 이렇게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 다른 수강생들이 제 글을 읽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박 씨는 강좌를 통해 자신의 삶의 조각들을 정리하고 매주 작은 에세이를 써 동네 소모임에서 발표하며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는 이제 제 글이 단순히 저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세상과의 연결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글쓰기가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배움을 찾는다면 그 과정에서 삶의 새로운 활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자신만의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77세 김혜영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이 나를 위한 선물 같은 순간이에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죽음은 결국 우리가 살아있음을 더 깊이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세요. 83세 한은경 씨는 자신이 더 이상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조금 더 느슨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지만 나머지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내려고 해요. 자녀들과 거리를 두니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졌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이는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남은 시간을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의 빈 캔버스라고 상상해 보세요. 젊은 시절은 바쁘게 스케치를 그리고 가족과 일을 위해 채운 색들이 중심을 이루었을 겁니다. 하지만 70대에 들어서는 이전에 쓰였던 색을 덧칠하거나 새로운 공간에 전혀 다른 색을 더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80세 김정숙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자신의 꿈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녀는 아크릴러 강좌에 참여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캔버스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흰색 배경의 작은 붓질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매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전시회를 열며 자신의 삶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캔버스에 색을 더하는 일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과정 같아요. 이제야 진짜 제 모습을 찾은 기분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캔버스에 어떤 색을 더할지 고민해 보세요. 단순한 흰색이 아니라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생동감 있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 과정이 70대 이후의 삶을 빛나게 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할 수 있는 변화.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들을 시작해 보세요. 오랜 꿈이었던 여행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호기심을 되찾아 보세요. 아니면 단순히 아침 햇살 속에서 산책을 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크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선택하고 실행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라. 우리가 지나온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무한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삶이란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스스로의 선택으로 채워가는 예술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한 길로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